아, 네, 안녕하세요. 플레이팅에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하면서 웹도 하면서 서버도 하고 있는 황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회사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모바일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메인으로 하면서 최근에는 케이터링 사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모레 아마 네이버에서 행사도 저희가 케이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개발자가 4명밖에 없고요. 이렇게 많은 개발자분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거의 수십 배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희 회사도 이 공간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이제 메인으로 리액트랑 리액트 네이티브를 쓰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부분은, 서버는 거의 대부분이 다 노드.js 쓰고, 일렉트론을 아주 약간 이제 백오피스에서 뭐 영수증 출력하거나 이런 프린터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GraphQL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된 리액트 네이티브는 약 1년 정도 실서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회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얘기를 할 건데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딱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공식 사이트에 가셨을 때 독스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어가 돌아가는 기술적인 얘기들,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에어비앤비 테크톡이나 페이스북 테크톡, 뭐 넷플릭스 테크톡 이런 거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리액트 네이티브 성능 이슈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많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오히려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 같은 데서 훨씬 더 많이 그런 자료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매달 릴리즈가 있어요. 매달 정기 릴리즈가 있고, 그래서 매달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 최신 리액트 네이티브 이야기를 다루기는 좀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1년 동안 하면서 약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약간 어떻게 보면 사견이 좀 많이 들어있는 발표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자꾸 나고 해결이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도대체 왜 오류가 이걸 낯선 걸까 하는데 버전을 올리면 막 해결이 돼요.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GitHub 이슈를 봐도 스택 오버플로우 봐도 일단 지웠다 깔면 되더라 라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원인과 해결 사이 관계를 알려고 해도 알아볼 시간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잘 명확하지 않은, 게다가 저는 이제 모바일 개발자가 아니라 웹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어 쪽 막 이슈들이었던 거면은 더 알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솔직하게 잘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최신 RN 좀 다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조금 약을 좀 한다는 거 정도가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리액트 네이티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론트엔드를 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들어보고, 이제 웹 기술을 이용해서 앱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환상종 같은 옛날부터 꿈처럼 이어지는 이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제 그다음에 특징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갈 거고,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리액트 네이티브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 실체들 이야기를 하고 정리한 다음에 간단하게 리액트 네이티브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지 공략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맨 처음에 얘들이 이제 표방하는 내용을 보면은, 자, 어려워서 제가 한번 번역기로 돌려봤어요. 네, 팝하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구글로 돌려봤는데, 네. 한번 배우고 어디서든 작성, 리액트로 모바일 앱 제작. 이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첫 페이지 가면 얘네들이 이제 딱 표로 내세운 건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리액트를 써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을 익힌 게 아니라 리액트를 썼던 사람이면 그냥 리액트를 써서 새로 앱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웹 개발자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바로 범용성과 생산성인데요. 네, 리액트를 할 줄 알면은 리액트로 웹뿐만 아니라 앱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리액트 개발자가 아주 높은 생산성으로 앱도 만들어가면서 이제 높은 생산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이제 제일 내세우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사실들 뭐 들어보신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 플랫폼 간에 리액트랑 앱 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가 다 리액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고요. 이제 다른 여타 하이브리드 플랫폼들 여태까지 나와 있었던 폰갭이나 아니면은 뭐 그 사마린, 자마린이라고 하나요? 그 플랫폼이나 뭐 퓨즈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퓨즈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는 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그 만약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게 없으면은 직접 네이티브 모듈,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들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자바랑 뭐 오브젝티브-C 이런 것들로 모듈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거를 이제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큰 회사들은 서드파티 모듈들 다 만들어 놨고 그런 것들 가져와서 쉽게 기능이 없는 것들을 만들거나 붙여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나 뭐 에어비앤비, 스카이프, 뭐 월마트 등등 되게 큰 기업들, 그다음에 뭐 언론사는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들도 이제 다 이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실제 서비스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매달 릴리즈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빠르게 안정화가 돼 가고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를 페이스북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만 쓰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절대반지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플레이팅이 받아들여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6년 2월 12일에 첫 커밋을 해서 5월 21일 날 리액트 네이티브로 만든 앱을 배포를 했어요. 약 3개월 정도 걸린 건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개발자가 분이 서버도 하고 백오피스 툴도 만들고 기존 네이티브 앱 유지 보수도 하면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3개월 만에 이제 서비스가 가능한 앱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이제 처음에는 보여준 거죠. 이때 당시에 딱 2명이서 이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딱 받아들이면은 이 범용성과 생산성이 폭발을 합니다. 딱 처음에 받아들이면은 오 진짜 아까 봤던 이 많은 것들이 웹 개발을 원래 하던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바로바로 막 3개월 만에 앱을 찍어내는 다른 것들도 하면서 막 그런 엄청난 이제 성능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네, 플레이팅 리액트 네이티브를 받아들이면서. 네, 근데 이게 행복했던 이유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그 2명이, 한 명은 iOS 개발 경험이 있었고 한 명은 안드로이드 개발 경험이 있는 두 분이서 없는 모듈은 직접 만들어가면서 좀 개발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맨 처음에 할 때 크리에이트 리액트 네이티브 앱 커맨드를 쳤을 때가 제일 잘 돌아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올리는 도중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팅 자체가 성능에 크게 구애가 받지 않았고요. 개발할 때 이제 주로 iOS 기반에서 했는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하자 컨트리뷰트를 해서 고쳤어요. 진짜로 리액트 네이티브에 컨트리뷰트를 해서 고쳤어요. iOS 개발을 하셨던 팀장님이 짱짱하신 분이셔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를 까시더니 컨트리뷰트를 해서 네, 코드 리뷰 받고 아예 리액트 네이티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iOS는 이렇게 해서 막 그 오류가 난 걸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려면 안드로이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안 되겠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3개월 동안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만들었지만 3개월 뒤에 배포한 건 iOS만 배포가 됐어요. 그럼 뭐 범용성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로 iOS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배포가 실패가 많은 일들을 불러왔어요. 이때 당시 리액트 네이티브가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계속 기존 앱을 유지보수를 하면서 리액트 네이티브 앱도 만들었어요. 이 두 벌의 코드를 관리하게 된 거죠. 이러면은 리액트 네이티브 쓴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냥 리액트로 써본 거, iOS를 만들어 본 거, 그게 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빌딩도 그 3개월 사이에 우린 리액트 네이티브를 쓸 거니까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만 뽑았어. 근데 와서 이제 네이티브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도 당연히 많이 떨어졌겠죠. 모바일 개발자 뽑아버린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사람 데려와서 네이티브를 보게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손해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의 실체가 드러난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코어에 터지면은 기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계속 두 번의 코드를 관리하다가 플레이팅에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 팀장님이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팀장님이 네, 정확히 제가 오고 나서 한 달 뒤에 퇴사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팀 내 iOS 개발 경험 보유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엑스코드를 열어서 이제 import.plist app delegate.m 이 파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iOS 빌드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라의 iOS 빌드가 갑자기 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이제 3-4개씩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라 이슈들을 둘러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iOS 빌드나 안드로이드 빌드 이런 환경 구축에 전혀 익숙하지 않으면은 사실 디버깅 할 때는 이전에 빌드 해놓은 게 되는데 다 해서 배포 빌드 할 때는 또 릴리즈 번들링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러가 나서 배포가 안 돼요. 코드는 다 만들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겪었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런 iOS 개발 빌드가 터진 이 상황을 어쨌든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고, 그나마 좀 이유들을 나름 찾아봤어요. 역시 리액트 네이티브가 매달 새 버전을 만드는 게 문제였어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계속 버그들 아까 저희가 직접 컨트리뷰트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그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버그들이 수정이 되니까. 근데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새 버전이 올라가는데 같이 붙어있던 서드파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들은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약간 API가 바뀌는 큰 수정이 일어나면은 그것들이 다 에러를 뿜어내는 거예요. 게다가 iOS도 스위프트 3 쓰겠다고 사람들이 막 손 빠른 사람들은 라이브러리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스위프트를 세. 그럼 또 이제 엑스코드가 빌드를 또 막 얘가 못하기 시작해요. 스위프트 3 빌드 하려면 이런 설정을 해줘야 돼 이러고 팟 다시 해야 되고 팟 인스톨 코코아 팟 이런 거 네가 다시 다 잡아줘야 돼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매뉴얼하게 좀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npm 인스톨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친구들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은 많이들 npm5나 얀 같은 걸로 이제 디펜던시 관리를 빡세게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기 전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npm 인스톨 하면 항상 이제 그게 버전이 조금씩 올라가면 그 올라간 버전들로 깔리잖아요. 락 파일이 없으면. 그래서 항상 이제 인스톨 할 때마다 에러가 터졌었거든요. 항상 혼란을 맞이했었어요. 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계속 좋아지는데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디펜던시를 못 따라가니까 그걸 맞추는 거는 이제 저희 팀의 몫이었고 그때는 뭐 그때도 4명이었는데 4명이서 이제 한 두 명 정도는 이제 저희 코드를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코드를 포크를 떠서 거기서 디펜던시 안 맞는 거 수정해서 이제 그걸로 깃허브로 땡겨오고 이런 작업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좀 매번 좀 반복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직접 만든 라이브러리도 좀 있고 근데 막 저희가 뭐 파이어베이스 같은 라이브러리 직접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리액트 네이티브에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대응을 못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개발하다가 한숨 한 번 쉬고 다른 일을 했어요. 앱은 잠깐 쉬자. 이제 뭐 다른 일이나 하자. 그러면서 노드.js나 리액트를 개발을 했었죠. 네. 그래서 뭐 혼란을 그렇게 많이 겪다가 코드푸시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코드푸시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은혜로운 기술을 만들어준 건데 아까 일렉트론 발표하실 때 봤던 것처럼 오토 업데이트를 해주는 약간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안드로이드랑 앱스토어 거기는 이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번들링을 해서. 근데 그 번들링은 하지 않고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리액트 네이티브로 컴파일한 JS 번들링 파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번들링을 하지 않고 바이너리 번들링을 하지 않고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컴파일링을 해서 그거를 코드 푸시를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한테 항상 최신 버전을 이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차피 npm 인스톨 하면 터지니까 그러면은 골치 아프니까 웬만하면은 버전 그대로 박제시켜 놓고 버그 뭐 진짜 크리티컬한 거 아니면 절대 안 따라가고 그냥 이제 우리 코드 바꾸면서 코드 푸시만 계속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그리고 얀을 도입을 해서 디펜던시를 관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npm5는 오류가 나서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직도 리액트 네이티브는 npm5로 이제 하면 패키지 락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얀을 통해서 디펜던시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금 이런 조치를 한 9월달 정도에 했었던 것 같아요. 9월달, 그래서 한 12월달까지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을 안 올리고 버텼어요. 버텼더니 더 큰 혼돈이 찾아왔어요. 네, 엄청난 혼돈이 찾아왔어요. 결국에 이제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안드로이드 이슈가 해결이 되고, 드디어 안드로이드랑 리액트 네이티브를 따로 관리하던 일을 합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코드 푸시를 하겠다고 박제를 시켜놨거든요. 3개월 전에. 근데 이제 3, 4개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리액트 네이티브 사이에. 그거를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4개월 정도, 이제 이걸 12월달 시작해서 1월달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4개월 정도 벌어진 최신 버전 따라가는데, iOS 안드로이드 빌드하는데 2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만든 게 아니라 빌드만 되게 하는데 딱 2주 걸렸어요. 네, 이때 정말 힘들었는데, 네, 특히 그런 것들 이제 앞에서 삽질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외부 라이브러리들, 특히 좀 뭉치 큰 애들, 센트리는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에러 추적할 수 있는 에러 트래킹하는 도구거든요. 리액트 네이티브도 번들링이 한번 되기 때문에 에러 터진 거 그냥 받으면은 라인이 0으로 나와서 에러 트래킹을 넣어줘야지 그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상당히 좀 복잡해가지고 얘도 그거를 맞춰주는데 한참 걸렸고, 램 같은 거 DB잖아요. 얘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도 리액트 네이티브 버전 따라가는데 한참 걸리고, 파이어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를 카카오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만든 걸 썼는데 그분이 그걸 관리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저 모바일 개발할 줄 모르는데 그 코드 그냥 읽어가면서 직접 제 네이티브 코드를 짜면서 엑스코드랑 그래드를 공부를 하면서 약 2주 정도 걸려서 이제 빌드를 해낸 거죠. 결국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는 계속해서 버전을 안 따라가고 싶어도 안 따라갈 수가 없는데, 따라가면은 이제 빌드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고, 특히 저희는 페이스북이 아니니까 다른 서드 파티들을 써야 되는데 걔네들이 엮이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하나 푸는데 하루 이틀씩이 막 걸려요. 그렇게 막 약간 굉장히 그냥 빌드 하나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선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런 거를 리액트 네이티브 첫 페이지에 안 써놨어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권력 서열은 개발 환경 구성이 1위고, 그 다음에 또 배포 환경 구성. 세 번째가 코드예요. 네. 코드가 세 번째일 줄 몰랐어요, 직접 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막상 리액트 네이티브 빌드를 넘어서고 나면은 코드 자체는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일반 리액트 프로젝트랑 구조가 똑같아요. 코드도 다 똑같고, 그냥 플랫폼별로 스타일, 진짜 UI 스타일, 안드로이드 그 스타일 맞게 좀 변형하고, 아이폰 스타일 맞게 변형하는 거, 이 정도 스타일 좀 다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웹에는 없던 기능들, 노티피케이션이나 앱 스테이트라는 건 이제 그 핸드폰, 모바일에서 이제 다른 앱으로 갔다가 돌아온다거나, 뭐 폰을 잠갔다가 다시 푼다거나, 이런 원래 앱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는 조금 사실 크게 봐도 이제 탭 전환 정도, 뭐 그 정도였었는데 좀 더 많은 스테이트 전환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코드들이 추가가 돼요. 근데 딱 이 정도일 뿐이에요. 그냥 이제 코드 자체는 리액트 CSS니까 이걸 잘 해야 되고, 그냥 이제 또 플랫폼별로 안드로이드, iOS별로 뷰가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지 않게 이제 보통 리액트를 하게 된 플럭스를 쓰니까 플럭스 구조를 좀 이제 잘 설계를 해서 섞이지 않도록 해주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코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진짜 저희 실제 코드인데 여기 밑에 그냥 else if로 안드로이드만 마진타로 바꿨잖아요. 진짜 거의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혼나요, 민트에. 원래는 이런 플랫폼 스페시픽한 코드들은 파일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ios.js, .android.js 웹도 리액트 네이티브 웹이랑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웹도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웹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약간 뷰마다 다른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 리액트 네이티브가 번들링 할 때 알아서 그 플랫폼에 맞는 거 가져와서 그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if else로만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진짜 정말 이렇게 많이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티피케이션 같은 부분들, 이제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이런 거 라이프 사이클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디드 마운트 할 때 뭐 바뀐 거 있는지, 뭐 앱스테이트 체인지 하는 것들 이제 리스닝 하자, 뭐 푸시 토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해서 그냥 이제 노티피케이션 코드들 좀 몇 줄 정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언마운트 할 때나 아니면 앱스테이트 체인지 하는 부분만 따로 이제 약간 라이프 사이클 메소드가 추가가 돼서 이것들만 제어를 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리액트랑 똑같은 환경처럼 똑같은 코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노티피케이션은 이런 설정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리드미가 좀 최신 버전이면 좀 잘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맞춰가는 일이 아니라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코드를 읽을 줄 아는 것보다는 iOS랑 안드로이드의 개발 환경을 잡을 줄 모르면은 고생길이 열려있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C나 스위프트나 자바를 알기보다는 엑스코드에서 빌드 페이지를 잡고 빌드 세팅하고 뭐 피리스트 만들고 건드리고 막 그런 것들, 그래들에서 그런 것, 그 명령어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훨씬 더 중요했고 발목을 제일 많이 잡힌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코드는 거의 90%, 95%가 리액트 CSS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는 웹 프로그램을 모르면 또 곤란해요. 이게 또 어쨌든 앱을 만들면 점점 커지는데 그 복잡도를 리액트를 잘 모르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제어를 할 줄 알았어야 됐어요. 근데 CSS는 또 미묘하게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CSS도 좀 잘할 줄 알아야 됐어요. 90%, 95%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이제 갖추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대기만성형 은총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엑스코드랑 그래들이랑 리액트, CSS 다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거의 없잖아요. 역시 은총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최근 리액트 네이티브를 보면은 저희 팀이 겪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예전에는 버전 하나 올라갈 때마다 다 디펜던시가 깨졌으면 이제 한 3개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깨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럼 최근에 리액트 16 버전 적용시키면서 많은 일을 터뜨렸어요, 얘네가. 뭐 그런 거 빼면은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좀 나름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를 한번 공략법을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제 회사랑 팀이랑 개인별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는 작은 서정이 괜찮은 모바일 개발자 뽑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모바일 개발자가 리액트를 잘 하기도 쉽지 않고 리액트 개발자들이 그런 빌드 환경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특히 진짜 뭐 개발을 해도 트러블 슈팅이 안 되니까 배포가 안 되고 빌드가 안 되니 이거는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팀이 아니라 개인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거든요. 이러면서 막 한숨 계속 쉬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정이 근데 만일 네이버처럼 괜찮으면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셔서 생태계에 이바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네이티브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리액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 팀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없는 리액트 네이티브에 없는 리액트 네이티브 모듈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사장이 많이 괜찮다면은 오히려 또 해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정이 어렵고 어렵더라도 크게 성능 이슈가 없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폰갭을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폰갭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려웠던 빌드 배포 이런 일들이 거의 없고, 거의 없다기보다는 훨씬 적고요, 리액트 네이티브보다는. 근데 물론 성능이 훨씬 좀 떨어지죠. 근데 뭐 이제 오늘 첫 세션이었던 뭐 SSR이나 아니면 뭐 이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프론트 쪽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 사용자가 느끼기 못할 만큼 성능을 좀 올릴 수가 있어요. 뭐 혹시 이제 폰갭이래. 포갱노노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 폰갭을 써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면은 이게 네이티브인지 이게 폰갭을 써서 포팅을 한 건지 이제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좀 최적화를 웹을 잘 하시는 분이 하면은 이제 느끼지 못할 만큼 하드웨어나 뭐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라 웬만하면은 크게 성능 이슈가 없으면은 이제 폰갭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리액트 네이티브 해야 되겠으면은 초반 개발 속도가 유지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네이티브 앱 했을 때가 베스트예요. 그때가 베스트 속도예요. 네. 그래서 인사팀이면은 네, 안드로이드 개발자 해서 웹 할 줄 아세요? 물어보고 일단 입사를 시켜서 리액트 네이티브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는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도 웹 개발자를 뽑아서 리액트 네이티브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팅처럼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가 있으면 연봉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팀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버전이 바뀔 때마다 빌드는 터질 거야 라고 예정을 하고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막 그냥 코드 되는 것만 생각을 해서 하면은 무조건 딜레이가 돼요. 거의 뭐 무조건이라 말이 좀 이제 과장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이렇게 빌드나 배포 과정을 이제 무시하게 되면은 거의 뭐 3일 정도, 이틀 정도가 항상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엑스코드나 그래드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액트, CSS 전문가 있어야 돼요. 리액트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막 리액트에 이제 리덕스 스토어에 막 비즈니스 로직 막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그 플랫폼들별로 막 나누고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관리를 막 더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져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처음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코드들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에 맞게 이제 관심사 분리를 하고 이런 것들 하는데 상당히 좀 애를 먹었었어요. 그래서 리액트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CSS도 iOS는 괜찮은데 안드로이드는 가끔 얘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좀 작동할 때가 있어서 그걸 계속 조작을 하면서 좀 약간 핵이나 트릭 같은 것들 좀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잡대가 일반 리액트보다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증가하기 때문에 코드 퀄리티를 포기하면은 나중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가급적 이제 타협을 안 하고 타협을 했으면은 이제 바로 리팩토링에 들어가야지 이게 관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디펜던시는 꼭 얀으로 해야 돼요. npm5 쓰시면은 빌드가 안 돼요. 안 하시면은 역시 빌드가 안 돼요. 얀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인데요. 이제 개발자 이거 할 때 일단 3명이서 한 일을 혼자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은 듣도 보도 못한 에러들을 만나게 돼요. 모바일 했던 사람은 리액트 쪽에서 만날 거고 리액트 했던 사람은 모바일 쪽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에러가 나오고 항상 일정이 밀리기 때문에 회사에서 압박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당당하게 지셔야 돼요. 뭔 일이 생기는 간에 당당하게 난 3인분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 버텨야지 안 그러면 방도가 없어요.
네. 그리고 리액트 CSS부터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결국 맨 처음에 나왔던 리액트 네이티브가 막 이야기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은 결국 리액트랑 CSS를 잘 해야지만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빌드 이런 거는 그냥 넘어야 될 산 같은 거라면은, 얘는 이제 리액트랑 CSS는 잘 해야지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될 때 에뮬레이터보다는 실제 기기, 에뮬레이터에서 안 되던 게 실제 기기에서 되고 실제에서 안 되던 게 에뮬레이터에서 되고, 이런 경우가 꽤 빈번했어요. 꽤 빈번했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어서 웬만하면은 에뮬레이터는 안 쓰고 실제 기기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을 꼭 마련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상당히 커요. 네. 이게 진짜 약간 기상천외한 에러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는데, GitHub 이슈 가면은 다 지웠다 깔래. 그럼 근데 지웠다 깔아도 안 돼. 그러면 키워드 또 바꿔서 하면은 다른 걸 지웠다 깔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인내심을 좀 키워서 강인하게 할 필요가 있는 약간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끝으로 리액트 네이티브는 개인과 팀을 아주 쉽게 이용해 빠뜨리는 도구예요. 아주 쉽게 빠뜨려요. 아주 이게 막 생소한 개발 환경에 예기치 못한 다양한 오류, 그 다음에 코드 복잡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알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강제로 이겨내게 되는데, 강제로 이겨내면은 뭐 훨씬 회사에 이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 개인으로서는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하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외부 하다가 모바일 거 당연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성장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뭐 당연히 막 디펜던시 빡세게 잡아야 되고 관심사 분리 빡세게 해야 되고, 강제로 이제 평소에 하기 싫어서 안 했던, 하기 싫어서기보다 좀 번잡했던 일들을 강제로 하게 돼요. 강제로 하게 되면서 강제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팀 일정 깨지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팀이 이제 많은 것들을 겪게 되고 부침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성장을 강요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갈망하고 있으면은 도전해볼 만한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Q&A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똑같은 부분과는 힘든 플랫폼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뭔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안드로이드와 iOS 양쪽에서 뭔가 공유되는 코드가 많다? 이 정도가 남게 되는 것 같은데, 플레이팅에서는 어느 정도로 플랫폼 간의 코드 공유가 될 수 있었는지? 사실 거의 뭐 95% 정도인 것 같고요. 지금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제 안드로이드랑 그 iOS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웹은 이제 약간 좀 더 많은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돼서 그거 못 하고 있는데, 두 플랫폼 사이에서는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가 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은 인력으로서 이제 관리가 좀 되는, 결국에는 한 벌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네. 폰갭으로 하려다가 이제 폰갭으로 넘어가는 버전을 만들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엎어졌어요. 그래서 그 버전이 있긴 한데 이제 와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새로운 피처들이 많이 생겨서. 네. 근데 넘어가려고는 했었어요. 너무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다시 원점에서 플레이팅을 만든다고 한다면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폰갭 쓸 겁니다. 네,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